너랑 같이 있으면 죽을 것 같아. 너랑 노후를 보낸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야. 둘이 같이 만든 가정이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예요. 이제는 네 삶을 살아야지. 각자 후회하는 거예요. 뭘 후회해요? 이혼을 후회하는 거예요. 이제는 진정한 각자 도생이다. 내 인생이 이 꼬라지가 된 건 누구 때문이다? 아이고. 저 보이나?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전 남편에게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면서 이혼이 되신 분들 있잖아요. 이혼을 했어. 이혼 후인데 면접교 수업을 해야 돼.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아이가 있어서 면접교 수업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왜냐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계속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라면 서로 협조하고 마음을 맞추는 게 좋을 텐데 그거조차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계속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영상 편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혼을 왜 하나요? 이혼을 한 이유는 서로 안 맞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3대 이혼 사유 있잖아요. 뭐 폭행, 불륜, 도박, 요 3개 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 이것으로 인한 이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나머지 3개, 3대 이혼 사유보다 못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고통은 더 커요. 괴로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혼을 했잖아요. 이혼 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어찌됐건 나는 너랑 못 살겠어. 너랑 같이 있으면 죽을 것 같아. 너랑 노후를 보낸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야.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요,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이혼 후에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직도 네 마누라로 보이니? 그런,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아직도 네 남편으로 보이니?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아직도 네 호구로 보이니?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혼을 했다는 건요, 두 사람의 부부는 평등해야 돼요. 대등한 관계여야 되는데 한쪽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대등하지 못해. 그래서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을 했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제 나는 너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 우리는 남남이야. 그러면 네가 남한테 그렇게 하니? 네가 남한테 그렇게 성질내고 말을 거지같이 하고 폭언을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너는 나한테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거도 없이 비난하고 욕하고 자기가 마치 무슨 심판자인 것처럼 본인의 잘못은 전혀 보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해. 지가 뭔데? 그런 착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전 배우자에게, 나의 전 남편에게. 이제는 이혼을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몰라. 이 결혼 생활이 불행했어. 무언가 맞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불행했어. 그것의 책임은 서로에게 있죠. 너네 둘이 그런 가정을 만든 거예요. 어느 한쪽이 만든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뭐 어린 아이인가요? 가정이라는 건요, 두 부부가 대등하게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5대5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전업주부였으니까 나는 피해자야. 나는 책임이 0이고 제가 100이야. 아니면 너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너가 이 가정을 이렇게 파탄 낸 거야. 나는 아무 책임 없어.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범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정이 파탄난 게 무슨 범죄가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불륜조차 지금은 간통죄도 없어요. 그럼 범죄 행위로 인한 게 아닌데 왜 한쪽이 100% 책임이 있는 거죠? 둘이 같이 만든 가정이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나는 피해자야. 그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 그러면 좋은 점이 뭐예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좋은 게 나는 피해자니까 다른 사람의 동정을 받아도 마땅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동정을 구걸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혼한 전 배우자한테도 동정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라리 동정을 구하면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막 고압적인 자세로 동정을 구하는 거예요. 너가 이거 잘못했잖아. 이 뭐 나쁜 X야. 뭐 나쁜 년아. 나쁜 놈아.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괴롭힘을 당해야 돼.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사고가 전혀 성장하지 못했어. 그래서 이혼했잖아요. 가정이 파탄 났잖아요. 둘이 같이 파탄 낸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더 이상 그래서 이혼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네 삶을 살아야지. 각자 도생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결혼 생활 얘기를 계속해? 그러면서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 인생이 너 때문에 뭐 망했어. 이혼을 했는데도 그러고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제 남남인데 책임져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돈 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아니 뭐 같이 살았던 정이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내 지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점은 좀 양해해주면 좋겠다. 좀 도와주면 좋겠어. 그러면은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나랑 생면부지의 사람도 불쌍한 사람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불쌍하다고 하지 않으면 안 와. 절대. 그리고 오히려 막 나를 비난하는데 도와달래. 어떻게 도와줘요, 그거를.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면접 교섭을 하는데 막 욕을 해. 아내가 주 양육자인데 아내 욕을 막 해. 막 무슨 년 막 그래요. 미친 년, 뭐 나쁜 년, 뭐 쌍시온 년 막 그러면서 욕을 퍼부어. 그리고 면접 교섭을 하겠대. 그러면 이거 어떻게 좋게 말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아이를 사이에 두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첫 번째, 지금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못해. 결혼 전보다 더 악화됐어.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뭘 후회해요? 이혼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피해자야.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쟤 때문에 이혼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건 쟤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편하거든요. 그래야지 내 지금 삶이 불행한 것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 왜? 제 책임이니까. 내 책임이 아니니까 나는 괜찮은 거야. 난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으면 어떻게 돼요? 나만 불행한 거죠. 나만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본인이 그러겠다고 하고 그 안에 계속 갇혀 있으면요. 그건 뭐 공자님도요. 여지야 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쩔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본인이 만약에 불행해,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럼 거기서 나오려고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신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냥 불쌍한 거죠.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저놈이 나한테 욕을 하는 마당에 그냥 뭐 나도 욕이 나오는 거죠. 그걸로 끝이에요, 관계는.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계속 욕하는 문자 보내면요.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비난이나 욕을 하는 문자를 보낼 시간이 있으면요. 좀 더 자기의 삶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이혼이라는 걸 한 건데 이혼하고 나서도 내가 네 마누라로 보이니? 내가 네 남편으로 보이니?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곤란하겠죠? 그리고 명심해야 될 건 뭐예요? 그 가정이 파탄난 건 두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지 한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혼하신 분들. 이제는 진정한 각자 도생이다. 내 인생이 이 꼬라지가 된 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에요. 상대방 배우자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이혼 후에도 계속 이런 악연을 이어가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려고 이혼한 거 아니에요. 결혼의 의미 그리고 이혼의 의미를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성숙한 한 사람의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자기의 삶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나의 전 남편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의 전 남편에게 우리 모두의 전 아내에게 보내는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죠. 서로에게 자식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면접교섭 성실히 잘하고 그리고 양육비 줘야 되겠죠? 네. 양육비는 아이들의 권리인 거예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건 뭐예요? 경제적으로 아이들을 학대하는 거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각자 인생을 살자. 너는 피해자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